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오늘은 너바나 씨가 쓴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 한다라는 책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 노하우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바나 씨의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 한다라는 이 책은 직장인인 너바나 씨가 자신의 이제 부동산의 투자 경험과 노하우를 잘 쓴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쉽게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접근을 해볼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뭐 회사를 은퇴하거나 전업으로 이제 뛰어들어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너바나 씨의 경우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이제 부동산 투자를 충분히 이제 잘 해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인 분들이 이제 이 책을 읽으시면 굉장히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너바나가 말하는 부자 되는 법. 나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노후를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자본소득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한다. 핵심은 젊을 때 땀 흘리며 일해서 번 돈을 모아 그 돈이 당신을 위해 스스로 일하게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결국 이 책에서 이제 너바나 씨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노후를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자본소득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좀 더 효율적인 이제 투자 방법을 이제 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은 젊었을 때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이제 돈이 벌어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은퇴하고 나서는 돈이 당신을 위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직장인들 대부분은 자신이 일하지 않으면 소득이 없어지므로 실직은 경제적 위기라는 공식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자본가나 투자자의 삶은 어떤가? 그들은 자신이 직접 일하지 않아도 사업 소득 또는 배당, 월세 소득으로 돈을 벌어다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렇다면 간단하다. 근로소득으로 자본소득을 만들면 된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직장인들이 회사를 이제 그만두게 되면은 뭐 자의든 타의든 간에 그러면 이제 소득이 끊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 위기를 맞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 뭐 자본가나 투자자의 경우는 그들이 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급여 생활자들과는 달리 생활에 뭐 지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뭔가 봤더니 돈을 벌어다 주는 시스템에 있더라. 이제 그게 이제 사업 소득이나 배당, 월세 소득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로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바꾸는 거.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핵심입니다. 근로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만드는 법. 그러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앞서 제가 올린 영상들,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로버트 키요사키 씨도 이제 결국은 근로소득을 자본소득으로 이제 바꾸는 법에 대해서 말한 거고, 추월차선이라는 책에서도 이제 근로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바꿔야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도 너바나 씨가 역시 근로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맥상통하는 이제 무언가가 있는 거죠. 이제 금융상품의 치명적인 단점,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일단 적금은 금리가 너무 낮아서 물가 상승까지 고려하면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많지 않다. 적리식 펀드는 손실의 위험이 있고 내 돈을 누가 어떻게 투자하는지 알 수 없으며 그 일에 내가 전혀 관여할 수도 없다. 소위 말해 도박이 벌어지는데 판돈만 내주는 격이다. 심지어 돈을 잃어도 수수료는 내야 하는 이상한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뭐 저축이나 적금을 든다든지 혹은 이제 보험사의 뭐 상품들을 이제 가입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뭐 FP라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 만나서 뭐 자산관리사라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대부분 이제 뭐 저축을 해서 뭐 풍차를 돌려라 혹은 뭐 은행 상품, 보험 상품인데 그 중에서 뭐 투자나 뭐 적립식 이런 상품을 가입할 수 권합니다. 근데 이런 상품들이 나를 이제 경제적 자유나 부자로 만들어 주느냐 하면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적금은 금리가 너무 낮아서 이제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득이 없는 거고, 뭐 적립식 펀드나 뭐 보험 상품 같은 것들은 수수료가 너무 이제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이제 보험 상품이 안 나왔지만 보험 상품의 경우에는 이제 그 보험 설계사 혹은 뭐 자산 관리사의 이제 수당이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그 수당을 주면은 나는 사실상 이제 마이너스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내 투자금이 온전히 나를 위해서 이제 쓰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일부는 처음부터 그냥 차감이 돼서 그 돈이 이제 본전까지 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융상품이 우리가 이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가장 많이 선호하는 금융상품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바람직한 상품은 아니다. 좋은 상품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투자에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투자에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로 정보 부족을 꼽는다. 하지만 경험상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선입견을 배제하고 물건 본연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다. 사실 이 물건 이후에도 수많은 기회들이 내 곁을 지나갔고 지금도 지나가고 있다. 신은 내게 계속해서 기회라는 공을 던져주었지만 쓸데없는 선입견과 편견으로 나는 기회를 놓쳐버렸다. 그러면서 세상을 불평했다. 그렇게 몇 번의 기회를 놓치고 난 후 선입견을 서서히 버리기 시작하자 나 역시 달라졌다. 다행히 이제는 변화를 바라보고 적응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이 이제 투자에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부분 나는 무슨 정보가 없어서, 뭐 나는 아무것도 몰라서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이제 자기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진 본질을 이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는 이제 너만 하시는 부동산으로도 돈을 번 케이스니까 뭐 부동산의 사례를 들어보면 뭐 빌라는 안 돼, 빌라는 값이 오르지 않아, 뭐 이런 것이 다 선입견인 거죠. 그래서 이제 빌라가 터무니없이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는 투자하지 않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투자에 실패한 이유가 되는 거죠. 정보 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동산만 가면은 얼마든지 빌라가 얼마에 나와 있고 좋은 물건이 나와 있는데 그 좋은 물건을 편견 때문에 좋은 물건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회는 늘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바나 씨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몇 번의 기회를 놓치고 나서야 진짜 이제 기회를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선입견을 버리기 시작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투자. 가장 위험한 투자는 리스크를 전혀 감수하지 않으려는 투자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원금만 지키려고 하는 방식은 결국 실패한 투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원금이 계속해서 줄어들기 때문이다. 근 몇 년간 우리나라는 가계 수지와는 반대의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계속해서 해외로부터 자본을 흡수했다. 이로 인해 우리가 모르는 사이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졌다. 이렇게 유입된 돈이 흘러들어올수록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인플레이션이 집값 반등에는 아직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전세금 민상이라는 유탄으로 서민들 가계에 악영향을 주게 된 것이다. 결국 원금 보전을 외치던 임차인들은 전세금 상승으로 더욱 힘들어졌고 집주인들은 전세금 상승으로 어느 정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돈을 잃을까봐 무서워서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거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로지 하는 거는 저축을 하면은 손실은 없으니까 그게 이제 가장 안전한 투자라고 이제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제가 앞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로버트 기요사키 편을 보시면 이제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영상을 보시면은 그 책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도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이끌려서 이제 두려움을 회피하는 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려움을 회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만큼 이제 수익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투자는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 거다. 이 부분은 이제 너바나 씨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제가 바로 너바나 씨에 대해서 찍고 있는 이 영상 바로 직전에 찍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여기서 너바나 씨가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 사회에 들어오는 돈이 점점 많아지니까 돈의 양이 늘어나니까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집값이 폭락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집을 사지 않고 전세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 전세 선택이 2년 뒤에 이제 같은 집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집은 2년 동안 더 낡았음에도 불구하고 2년 뒤에 전세금을 더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얘기가 뭐냐면은 전세값이 오른 거죠. 전세값이 올랐다는 게 집의 가치가 올라가고 집의 조건이 더 좋아져서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이제 전세 가격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입자는 더 힘들어지고 사실상 이제 그 인상분만큼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사실상. 그럼 반면에 집을 샀던 집주인들은 오히려 그렇게 전세값이 올라주고 하면서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래서 세입자, 임차인들은 더 힘들어지고 집주인들은 돈을 벌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너바나의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바나 씨는 이제 4단계를 이제 가지고 부자가 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바나의 시스템 1단계, 흑자 구조 만들기. 수많은 책과 고수들의 무용담을 들을 때 금방 부자가 될 거라는 꿈에 부풀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소액으로 부동산을 투자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가지고 있는 돈이 적어 몇 건의 투자를 하고 나면 더 이상 투자할 돈이 없었다는 것이다. 월급쟁이로서 소득을 크게 늘리는 것이 불가능했던 내가 선택한 방법은 지출을 줄이는 것. 지출을 줄이고 당시 월급의 50%에서 70% 이상의 적금을 한 결과 1년에 2천만 원의 투자비를 마련할 수 있었다. 지출을 줄여서 종잣돈을 마련하고 그 돈으로 1년에 여러 채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 당시 내가 쓴 전략이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1단계는 이제 흑자 구조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의 책을 읽거나 혹은 뭐 강연에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와,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을 벌었네. 나도 저렇게 하면은 돈 벌 수 있겠다. 당장 이제 그렇게만 하면 부자가 되고 돈을 막 벌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것까지는 굉장히 많은 경험과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이 그래도 흘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잔밋빛 이야기에 현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돈으로 마치 투자를 하지 못해서 돈을 못 버는 것처럼 이제 그런 착각에 빠진다는 거죠. 너바나 씨도 이제 그렇게 해서 나 지금 당장 투자하면 돈 벌 것 같아 해서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투자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생각보다 많은 이제 일들을 해야 되고 그렇게 막 당장 부동산에 오르지는 않았고, 그리고 이제 한 번 투자를 하면은 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죠. 아무리 좋은 걸 만나도 돈을 다 써버려가지고 돈이 없어서 투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바나 씨가 이제 생각을 해본 결과 일단은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을 늘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신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벌고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서 돈이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그 부분밖에 없으니까 돈이 나올 구멍이 회사 급여밖에 없으니까 지출을 이제 줄이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저축을 한 거죠. 50%에서 70% 저축한 거니까. 그래서 1년에 2천만 원씩이라는 종잣돈을 만들었고 그걸 토대로 이제 부동산을 매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역시 이런 방식으로 계속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바나의 시스템 2단계, 수익형 부동산 투자하기. 초기에 투자한 부동산 중 대부분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내게 월세를 가져다주는 것들이었다. 당시 나의 원칙은 대출을 제외하고 12%의 수익률이 보장되는 부동산을 찾는 것이었다. 상가는 공실일 때 대출 이자와 관리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접근했다. 그렇게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인 뒤에는 상가 투자를 시작했다. 이렇게 그 사람 너바나 씨가 이제 처음에 이제 막 2천만 원 이런 걸로 가지고 투자했을 때는 대부분 이제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한 이유는 이거죠.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면은 대출을 받고 1,0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부동산을 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50만 원의 월세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 중에 30만 원은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고 20만 원씩 이제 나는 이제 또 다른 이제 부가 수입, 월세 수입을 엮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이런 전략으로 이제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형 부동산을 많이 늘리는 방법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거는 처음에는 이제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이제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아파트하고 빌라, 이제 오피스 같은 게 상대적으로 이제 투자가 쉽습니다. 상가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상가는 잘못 투자하면 상가집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는 조금 이제 어려운 거에 속하는데, 그래도 이제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투자를 좀 잘못하더라도 공실일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조금이라도 이제 가격을 낮추면은 그래도 방은 나갑니다. 상가는 이제 가격과 상관없이 이제 안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바나 씨는 이제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월세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너바나의 시스템 3단계. 시세 차익형 부동산 투자하기. 수익형 부동산을 갖게 되면서 월급 이상의 월세를 받는 등 현금 흐름이 발생했다는 점은 감사한 일이었지만, 처음 내가 가진 목표 30억 원을 모으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았다. 이는 내게 또 다른 고민이 되었다. 워낙 소액으로 하는 투자였기에 모이는 돈의 양이 많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시세 차익형 부동산으로 눈을 돌렸다. 그러니까 이제 너바나의 시스템 3단계에서는 시세 차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제 돈을 버는 거는 매달 이제 월세가 들어오죠. 아까도 말했듯이 50만 원의 월세 수입이 있다고 하면은 그 중에 이제 30만 원은 대출 이자로 빠져나가고 20만 원을 버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집이 10채 가져도 한 달에 200만 원밖에 이제 못 버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200만 원이 뭐 적은 돈은 아니지만, 여기서 문제는 너바나 씨의 목표는 30억 원을 모으는 거였는데, 그러면 200만 원씩 한 달에 모아야 1년 모아야 2천만 원 아니에요. 그 10년 모아 2억인데 이렇게 하면 너무 속도가 늦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의 추월 차선에서도 제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부의 추월 차선에서도 이제 속도가 너무 늦다. 서행 차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역시 너바나 씨도 그걸 느낀 거죠. 30억 원을 모으기에는 너무 속도가 느리다. 내가 이렇게 해서 언제 30억 원을 모으지? 하면서 이제 한계를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차익형 부동산. 시세 차익형 부동산은 갭투자죠, 갭투자. 그러면은 5천만 원짜리 뭐 빌라를 얻는다고 치십시다. 5천만 원짜리 빌라를 얻으면은 전세를 4,500만 원이라고 치면은 내 돈 500만 원만 가지면은 이제 빌라를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5천만 원짜리 빌라가 5,500만 원만 되더라도 500만 원만 가격이 올라도 나는 500만 원 투자해서 500만 원을 버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100%의 수익률을 가져오게 되는 거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수익률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세 차익형 부동산에 눈을 돌린 겁니다, 너바나 씨가. 그래서 너바나 씨는 수익형 부동산보다는 시세 차익형 부동산으로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바나의 시스템 4단계. 시스템 확장하기. 앞서 소개한 계획에 따라 나는 부동산을 매입해 나갔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팔고 사고를 반복해 수익을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도해서 종잣돈을 불리는 전략은 성장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다.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4 더하기 4는 8과 같이 이런 식으로 투자한 물건은 100%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전략으로 부자가 되려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행운이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 마지막 투자에서 무너지면 단번에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한 번 매입한 부동산은 잘 팔지 않는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월급을 통해 생활비가 마련되고 월세를 통해 투자금이 생기며 전세 상승으로 인해 추가 투자금까지 생기는 시스템이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너바나 씨가 다른 부동산 투자자들과 좀 다른 점이 나옵니다. 다른 부동산 투자자들은 A라는 빌라를 사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 수익이 나면은 그 부동산을 팔아서 2천만 원의 시세를 차익을 실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2천만 원 갖고 이제 새로운 투자를 이제 하게 되는 건데, 너바나 씨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나를 사서 팔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A라는 걸 빌라를 투자해서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칩시다. 그때 이게 2천만 원이 생겼어. 2천만 원 가지고 또 이제 B라는 빌라를 투자했어요.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또 해서 이제 4천만 원의 수익이 생긴 거예요. 2천만 원을 벌어서 또 100% 수익이 나서. 그렇게 잘 되면 좋은데, 그렇게 이제 100%씩 내가 가진 모든 돈을 한 방에 투자하는 방법은 내가 실수를 해서
C라는 빌라를 사게 되면은 C라는 빌라가 올라주면 좋은데 안 올랐어. 안 오르면은 내 돈이 투자금이 묶이는 거죠. 거기에 이제 묶이게 되면은 나는 이제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부동산이 올라올 때까지 나는 투자가 중단되고 계속 새로운 투자를 하지 못함으로써 계속 이제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이 마련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고 팔았다 하지 않고 한 번 산 거는 계속 가지고 있는 전략을, 수익이 나더라도. 여기서 그럼 어떻게 그러면은 새로운 투자를 일으키냐. 돈이 없는데.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 너바나 씨는 급여의 50%에서 70%를 저축해서 투자금을 마련하고 있었고, 그 돈을 가지고 새로운 투자가 이제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전세금이 상승함으로써 전세금의 상승으로 인해서 투자금이 회수가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를 4,500만 원 전세를 놨는데 이 전세가 5천만 원 오른 거예요. 2년 뒤에. 그럼 내가 투자한 5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죠. 이렇게 생긴 500만 원 가지고 새로운 이제 F라는 빌라에 새로운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투자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 급여와 전세금 상승으로 만드는 시스템, 새로운 투자를 일으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 이게 바로 이제 너바나 시스템입니다. 너바나 시스템은 이런 4단계로 이루어지고,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 한다 편. 너바나 씨의 투자 노하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너바나 씨의 이제 투자 노하우는 이번 영상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영상을 통해서도 더 살펴볼 생각입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유튜브에서 성장 읽기를 검색하시거나 제 영상들을 이제 구독해 주시면은 제가 매일 올리는 영상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이제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바나의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 한다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